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신 검색해드리는 특이점의 수다 유튜브의 대검 조현민입니다. 장남독입니다. 우리 택시 타면 12시 넘어가면 뭐가 붙죠? 야간 할증이 붙죠. 그 할증제가 붙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곳은 바로 약국입니다. 와이프가 병원에서 일하는데 이제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당연히 약국은 밤에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약국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정상 근로시간, 그리고 6시부터 택시처럼 할증이 있는 거지. 단순하게 예를 들었을 때 약을 처방을 받았어. 09시부터 18시까지는 10,000원인데 18시 1초부터는 1,800원 정도 되는 거지. 요런 것들이 이제 99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99년도로 우리가 시계를 거꾸로 돌려봤을 때 그때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사회적 이슈가 있었어요. 의약 분업. 90년대 이때쯤에 의약 분업을 법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의사는 자기들 병원에서 약에 대한 소득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야. 의사 입장에서는 자기 딴에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약국 같은 거를 같이 이제 했다가 어찌 보면 소득 구조 중에 하나가 이제 아예 이제 분리가 되는 상황이지. 이게 막 돈 때문이다 아니다 말이 엄청 많았어. 의사협회 데모를 엄청 심하게 했었는데 삭발식도 하고 정부에서 권고안도 했는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도 하고 해서 이제 오랫동안 진료 거부를 했고 의료 공백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나라에서 해외 뭐 선진국을 이렇게 보니까 의약 분업을 하더라. 그래서 뭐 나라에서 했던 얘기는 그거야.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다. 제약회사가 의사한테 요 약 좋으니까 요 약으로 처방을 좀 집중적으로 내려주십시오. 이런 커미션 리베이트 뭐 이런 게 생기지. 할 수도 있어. 그리고 해왔던 의사도 있고. 그러니까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이제 로비를 많이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예 이제 나라에서 법으로 막아버렸던 거야. 의사들은 이제 이 사람이 나을 약을 내가 쓴다 해도 나한테 득이 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딱 맞는 약을 써서 이제 약사한테 주는 거고, 약사는 내가 이 약을 들여오고 싶어도 의사가 무슨 처방을 낼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보면 좋은 점이 있는데 문제는 건강보험 쪽에서 이제 그동안 약국에 있었던 의료보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조를 해주기 시작하고, 건보료가 예를 들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뭐 10조 정도 이제 들었다고 치는데 그 뒤로 30조 정도, 그러니까 20조가 늘어난 거지.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20조를 더 내게 된 거지. 단순 돈으로만 따졌을 때는 그렇게 약간 손해 아니면 우리 가게의 부담 정도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하나 입장만 봐서 뭐 그들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의약 분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예를 들면 무릎이 아파서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이 관절염 약을 받기 위해서 또 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동이 불편한 타이밍에 길을 건너야 되잖아. 그렇게 되면 또 이 지나가는 차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치가 나오는 거지. 정말 안타까운 일은 이 좋은 제도도 좋은 사람들이 좋게 써야 좋은 제도가 되는데 언제나 그 빈 구멍이 있잖아. 의약 분업을 안 해도 되는 곳이 있어. 근처에 병원이 없는데 동네 약국에서 조제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준 곳이 있단 말이야. 납득할 만하게 약간 좀 열어놓은 거잖아. 근데 그곳에서 안타까웠던 일은 약을 대량으로 미리 조제를 해놔. 예를 들면 감기 환자가 많은 곳이야. 이 사람이 감기인 걸 확인하고 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약을 조제해 놓는 거야. 단속에 걸리고 그랬던 적이 이제 방송에서 나왔던 적이 있었지. 의약 분업을 하면서 가장 큰 모토가 의료 서비스의 향상이거든. 우리가 의약 분업을 하면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약값 할증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복약지도라는 게 있어. 이 약을 먹을 때 이렇게 먹어야 되고 언제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때 좋습니다라고 이제 3분에서 5분 정도까지 이제 의약사가 설명을 해주게끔 돼 있거든. 근데 들어본 적 있어? 실효성의 문제 때문에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애초에는 그 복약 지도를 잘 해주시는 게 이제 원칙이다 이거지. 우리는 왜 약값 할증도 하고 그 다음에 의약 분업에 대해서 우리는 의사들이 싸웠고 약사들이 싸웠는데 우리는 싸우지 않았거든. 그들이 싸운 거에 대해서 합의에 도출되는 데서 국민들은 그냥 따라갔는데 국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 국민들을 위해서 싸웠거든. 근데 국민들이 피해를 봐. 그러면 반대로 자기들을 위해 싸운 거야. 그러니까 의약 분업을 힘들지만 했고 그 다음에 약값 할증제도 있고 그렇다면 진료를 최선적으로 봐주고 복약 지도도 잘 해주고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우리가 내는 그 건보료가 조금 더 올라간 그 건보료 요율만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약값 할증제도 좋고 의약 분업도 좋고 다 좋아. 그 모든 게 국민 편에 서서 그 서비스와 법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뭐 약값 할증제 뭐 밤에도 늦게까지 일하시니까 찬성을 하니까 그 찬성하는 만큼 복약 지도나 뭐 진료의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다. 이상 대신 검색해드리는 특이점이온 수다 유튜브 대검
조현민이었습니다. 깎아달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6일치 같은 3일치요? 뭐 이런 거.